아기를 키우다가 보면 아기를 직접 혼자서 육아하는 사람은 육아와 집안일 외에 휴식 시간을 갖기 어려워요. 육퇴를 하고 나서 시간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야말로 밤이기에 낮에 할 수 있는 일들과 비교해서 제한이 많아요. 안녕하세요. 뭐든 톡톡에서 육아와 교육 이슈를 담당하는 배움 톡톡입니다. 출산 후 육아를 하다가 보면 출산 휴가 90일 또는 아기가 100일이 되기 전까지의 시간 동안에는 육아 외의 일을 하기가 힘들다. 산후조리도 해야 하고 신생아와 애착 형성도 해야 하고 아기의 먹고 놀고자 하는 일명 목놀잠 패턴을 따라가다 보면 밤에도 2-3시간 이상 잘 수 있으면 행복하다고 여겨지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그러다가 100일이 지나면 어린이집에 맡기는 것을 고민해보게 된다. 출산 휴가가 끝나고 직장으로 돌아가야 하는 경우에 특히 고민이 시작된다. 다행히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면 고민은 조금 더 미뤄진다. 그렇지만 육아휴직이 끝난 후 복직했을 때를 준비하거나 계약직이어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서 계약이 만료된 상황이라면 돌 즈음 어린이집 입소를 고민하게 된다. 어린이집 입소는 보통 3월에 이루어지기에 어린이집 입소 전에 복직을 준비하거나 구직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주변에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시간제 보육이다. 급한 일이 생겼을 때 시간제 보육을 이용하라는 홍보는 급한 일이 아니면 맡기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게 하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편견 외에 시간제 보육을 이용하려고 하면 마주하게 되는 장애물들이 꽤 있다. 어떠한 어려움들이 있고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첫째, 시간제 보육을 이용하기 위해서 아이에게 허락을 구하는 사전 준비 시간이 필요하다. 아이를 시간제 보육 어린이집에 급할 때 잠깐 맡기기 위해서는 먼저 아이에게 승인을 받는 절차가 필요하다. 양육자가 맡기는데 아이에게 물어볼 이유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아이는 사람이다. 물건을 맡기는 것처럼 몇 시간 맡겨두는 문제가 아니다. 누군가 나를 나의 동의도 없이 낯선 무인도에 잠깐 데려다 놓았다가 언제일지 모를 시간에 데리러 온다면 그 기분이 어떨까? 상당히 큰 상처로 남을 것이다. 그렇기에 아이에게도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 어린이집에 처음 보낼 때에도 적응기 프로그램이 있기에 시간제 보육 어린이집에 가게 될 때에도 적응 시간이 필요하다. 시간제 보육이 아니더라도 할머니, 할아버지나 친척에게 맡긴다고 해도 아기와 돌봐주시는 분과의 시간이 필요한데 태어나서 처음 보는 사람과 시간을 보낸다면 더욱더 라포 형성에 시간이 필요하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시간제 보육에 아이를 맡기고 우는 아이를 걱정하느라 해야 할 일에 집중을 못하게 된다. 그러므로 어린이집과 상의해서 사전에 급하지 않을 때 미리 시간제 보육을 이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시간제 보육을 하는 어린이집이 걸어서 등하원할 수 있는 곳에 없을 가능성이 높다. 시간제 보육이 아니더라도 인기 있는 어린이집은 태어나면 바로 대기를 걸어두어야 하고 집에서 가까운 어린이집에 들어가지 못하면 차량을 운행하는 어린이집을 알아보아야 한다. 그런데 시간제 보육을 하는 어린이집은 일반 어린이집보다 숫자가 적다. 경기도 남양주시의 경우 넓은 면적과 달리 시간제 보육 어린이집은 6곳이다. 어린이집이 집 근처에 있지 않다면 자차가 없으면 시간제 보육을 이용하는 것도 힘든 것이 현실이다. 이 문제는 자차가 없을 경우 장롱면허를 꺼내고 저렴한 중고차를 마련하는 방법을 찾거나 대중교통이나 택시 등을 이용하고 그 비용이나 번거로움을 부담하는 방법 정도가 있을 수 있다. 셋째, 자차를 부모 중 한 사람이 운전해서 어린이집으로 이동한다고 하면 아이가 카시트에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시간제 보육은 6개월부터 36개월 아이까지 이용이 가능하다. 어린아이일수록 그리고 카시트에 혼자 타보지 않은 아이일수록 적응 시간이 꼭 필요하다. 카시트를 타는 것 자체에 대한 적응과 함께 차를 타고 있는 동안 혼자서 있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적응이 필요하다. 아이가 운전 중에 계속해서 울고 있다면 운전에 집중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를 마주하고 있다면 시간제 보육을 당장 내일부터 이용을 하는 것은 힘들기에 준비 시간이 상당히 필요하다. 넷째, 마음이 맞는 어린이집을 사전에 탐색해두고 방문해 보아야 한다. 어린이집에 입소를 한다고 할 때에도 어린이집을 많이 알아보지만 시간제 보육 어린이집도 사전에 탐색을 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보육을 할 수도 있고 시간제 보육을 이용하는 연령대의 폭이 넓기 때문에 선호하는 연령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 문제는 선택이 가능한 어린이집이 여러 개 있을 때의 문제이기는 하다. 그렇지만 한 개의 어린이집으로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해도 사전에 방문해서 아이 양육에 대한 상담을 미리 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내 아이의 육아에 대한 부분이 공유되어야 잠깐의 보육에서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다섯째, 아이에게 필요한 물품을 사전에 준비해서 보내야 한다. 먹거나 자거나 하지 않고 놀기만 하는 짧은 시간이라고 하면 기저귀나 물티슈 등의 물품만 필요하다. 만약 기저귀도 뗐다고 하면 많은 물품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아직 수유 중인 어린아이라고 하면 분유나 이유식, 간식이 필요하고 잠을 잘 가능성이 있을 경우 낮잠 이불도 필요하다.
그래서 사실 모유 수유만 하는 아기의 경우에는 시간제 보육이 많이 어렵다. 수유 시간 사이에 아주 짧은 시간 동안만 이용을 한다면 괜찮겠지만 모유 수유를 하는 아기의 경우 엄마와 떨어지는 것을 힘들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래서 시간제 보육이 꼭 필요한 상황이라면 낮에는 분유 수유를 하고 밤에만 모유 수유를 하는 방법을 찾아 아이와 함께 적응을 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여섯째, 시간제 보육 어린이집을 정해도 이용을 하는 날마다 수강 신청을 하듯이 신청을 해야 이용이 가능하다. 이 문제는 어린이집이 인기가 있고 이용하려는 사람이 많을수록 더 긴장감을 주는 부분이다. 신청을 못하면 시간제 보육을 이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보통 시간제 보육은 어린이집에 한 반이 개설되어 있고 인원은 3명으로 정해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시간대에 3명 정원이 차면 이용을 할 수 없다. 예약을 할 수 있는 시간이 한 달 전에 열리기 때문에 미리 계획을 하고 신청을 해두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이용하는 날짜의 4일 전부터는 취소를 할 때 벌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정부에서 육아를 돕기 위해 마련한 시간제 보육이지만 실제로 이용을 하는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있는 것 같아요. 시간제 보육에 대한 정보는 더보기에서 보실 수 있도록 링크를 걸어둘게요. 시간제 보육을 이용하면서 여러 가지 궁금한 점이 많았는데 이용 방법에 대한 이야기 외에는 실제적인 사례를 접하기 어려워서 경험담을 공유했어요. 오늘 영상이 시간제 보육을 이용하시려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뭐든 톡톡의 배움 톡톡은 더 좋은 내용을 가지고 또 찾아올게요.